명문초 어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학년 1반 스로인 훈생 김종훈입니다. 즐거운 품따 주간 되고 있으십니까? 오늘 선생님하고는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미래를 품다 라는 주제로 생성형 인공지능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우선 생성형 인공지능의 의미와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4개의 사진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실제 사진은 무엇일까요? 제가 시간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답은 사실은 4개의 이미지 모두 실제 이미지가 아니고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만들어낸 사진입니다. 이 이미지를 만든 것이 무엇이라고요? 여기 초성 힌트를 보고 다시 한번 추측해 볼까요? 네, 맞습니다. 바로 생성형 인공지능입니다. 생성형 인공지능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성형 인공지능은 정말 쉽습니다. 사실 여러분들도 당장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써서 나온 결과물도 엄청 좋은 품질이 높은 결과물로 나올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원하는 것을 문자로 입력을 합니다. 이걸 조금 어려운 말로 우리가 프롬프트라고 하거든요. 프롬프트를 입력한 대로 새로운 창작물을 만들어내는 인공지능을 생성형 인공지능이라고 부릅니다. 생성형 인공지능의 종류는 너무나도 많습니다. 문서를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챗GPT 아시죠? 문서를 만들어주기도 하고요. 이미지를 만들어주기도 하고, 목소리도 만들어주고, 비디오 영상도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콜로라도 주립 박람회 미술대회에서 디지털 아트 부분에서 1등한 작품입니다. 스페이스 오페라 극장이라는 작품인데요. 와, 역시 1등할 만큼 잘 그린 작품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작품은 놀랍게도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만들어낸 작품이라고 합니다. 심사위원들은 심사 당시에는 인공지능이 그렸다는 사실을 모른 채 심사를 했었고요. 심사가 모두 끝난 후에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만들어냈다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실제 이 작품을 출품한 작가는 기존에 어떤 미술 작품을 하던 그런 작가가 아니라고 합니다. 2023 소니 월드 포토그래피 어워드에서 크리에이트 부분에서 1등상을 차지한 보리살 엘닥센이라는 사람의 작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세대가 다른 두 여성의 어떤 흑백 사진인데요. 이것도 놀랍게도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만들어낸 이미지입니다. 실제 인물을 찍은 이미지가 아니고 이 이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문자를 입력해서 뽑아낸 이미지란 얘기입니다. 이 작가는 1등상을 차지하자마자 수상을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사진작가를 부르는 포토그래피라는 용어 말고 나와 같은 사람, 즉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새로운 이미지를 만들어서 활동을 하는 사람을 프롬프토그래피라고 불러달라고 제안을 하기도 했습니다. 프롬프트는 아까 말씀드렸던 생성형 인공지능에 입력하는 문자를 프롬프트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프롬프트를 이용해서 이미지를 만들어낸다 해서 프롬프토그래피라고 불러달라고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작품 잘 알고 계시죠? 진주 귀걸이를 한 소녀의 주변에는 어떤 장면이 숨어 있을까요? 이런 것들을 이제 인공지능이 이런 식으로 상상을 해서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도 한번 해봤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최후의 만찬이라고 하는 유명한 작품에 프롬프트를 입력해봤어요. 영어로 입력을 해야 돼서 선생님이 아주 간단하게 입력했습니다. 댄싱 파티, 춤을 추고 파티를 한다. 이렇게 입력을 했더니 이렇게 이미지를 만들어줬습니다. 지금 보면 원래 있던 그림하고 정말 자연스럽게 연결이 된다 라는 부분도 있지만 사람의 얼굴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일그러져 보인다, 이런 부분도 있죠. 왼쪽 편에는 맛있는 음식과 사람들이라고 제가 입력을 했더니 이렇게 이미지를 뽑아줬어요. 조금 어색한 부분도 있긴 하지만 선생님이 보기에는 여기 식탁보의 패턴이 이렇게 이어진다는 거, 그 다음에 창밖의 풍경이 자연스럽게 이어진다는 게 보고 선생님은 좀 많이 놀랐습니다. 그리고 밑에는 박수치는 군중들 이렇게 입력을 해서 진짜 파티하는 느낌으로 만들어 봤고요. 사람이 나오지 않는 이 이미지를 가지고도 선생님이 만들어 봤습니다. 이 작품은 고우의 별이 빛나는 밤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작품이죠. 여기 흰색 여백에 선생님이 미래도시, 드론, 불꽃놀이와 같은 그런 명령어를 입력했습니다. 그랬더니 바로 이렇게 이미지를 만들어줬습니다. 어떻나요? 놀랍지 않으십니까?
내가 상상하던 것을 어떤 이미지로 시각화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했었는데 지금은 내가 상상하는 것을 문자로 입력만 하면 바로 실시간으로 뚝딱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이거는 챗GPT를 선생님이 아주 초창기에 써봤던 건데요. 그때 당시 선생님이 영어로 이렇게 입력을 했었고요. 선생님은 색깔을 조금 구별하거나 이런 부분이 조금 많이 약해요. 그래서 생성형 인공지능하고 계속 대화를 했어요. 조금 색깔을 추천해 달라고도 했고요. 또 이 인공지능이 추천한 색깔 코드 값이 있거든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지만 이 코드 값을 달라고 얘기를 해서 이 코드 값을 파워포인트라든지 그림판 같은 데 넣어가지고 색깔을 보고 조금 더 파스텔 톤으로 만들어줘, 조금 더 연하게 만들어줘, 좀 더 진하게 만들어줘, 이런 식으로 계속 대화를 해 나가면서 색깔을 추천받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우리 명문초등학교의 특색교육인 품따 이 과정을 선생님이 디자인을 하는데 5가지 색상을 인공지능이 추천해준 색깔로 이렇게 선생님이 디자인을 해봤습니다. 이렇듯이 생성형 인공지능은 사용자가 어떤 의도로 가지고 어떻게 쓰는지에 따라서 아주 다양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48시간 만에 동화책을 만들어서 아마존에 판매까지 했습니다. 이 48시간이라는 시간 동안 이 사람은 동화책 이야기도 만들었고요. 동화책에 들어갈 이미지도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아마존에 올려가지고 전자책 형태로 판매까지 총 걸린 시간이 8시간이었습니다. 예상하셨겠지만 이 사람도 동화책 작가는 아니었고요.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이야기도 만들고 이미지도 만들고 이렇게 해서 동화책을 뚝딱 만들어냈습니다. 선생님 작년에 6학년 학생들하고 수업을 했을 때 우리 6학년 학생들하고도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동화책 만들기를 했었거든요. 지금 보시면 우리 학교 도서관의 모습인데요. 작년 학생 작품 하나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학생의 장래희망이 작가였거든요. 근데 생성형 인공지능이라는 도구를 만나서 자기 꿈에 조금 더 다가갈 수 있어서 좋았다고 하거든요. 주제는 친환경을 주제로 동화책을 만들었고 심지어 인공지능 목소리까지 넣어서 오디오북 형태로 만들었습니다. 여기 나오는 동화책의 이야기, 그 다음에 동화책의 그림, 그 다음에 목소리, 음악 모두 인공지능으로 만든 겁니다. 한번 같이 감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궁여행 글 임혜당. 나는 바다를 좋아하는 13살 한마리입니다. 내 이름은 특이하게도 물이라는 뜻을 의미한대요. 나는 오늘도 잠수복을 입고 바닷속을 여행해요. 그때 귀여운 고래 한 마리가 내게 다가왔어요. 제발 저를 도와주세요. 지금 용궁에 계시는 용왕님이 죽을 위기에 처해 있어요. 나는 당황스러웠어요. 하지만 그걸 생각할 틈도 없이 돌고래는 따라오라는 듯 어딘가로 향했어요. 순식간에 헤엄쳐 나는 고래와 용궁으로 도착했어요. 날 살려줘. 너무 아파서 죽을 것 같아. 내 눈에 거북이는 아무래도 용왕처럼 보였어요. 나는 빠르게 거북이에게로 향했죠. 자세히 보니 거북의 코에는 빨대가 꽂혀 있었어요. 해양오염 때문에 바다에서 맴돌던 쓰레기가 코에 박힌 게 분명했죠. 나는 거북이 코에 박힌 빨대를 있는 힘껏 빼냈어요. 거북이 깨끗하게 낮자 뒤에 있던 신하들이 나에게 우르르 달려왔어요. 세상에나, 모두들 해양오염으로 다치고 아팠어요. 나는 동물들을 하나하나 전부 치료해 주었어요. 나는 동물들에게 인사를 하고는 바다 밖으로 나왔어요. 정말이지 꿈같고 신비로운 날이었어요. 나는 오늘을 통해 알았어요. 바다를 잘 지키고 보호하자고. 나는 물 밖으로 나오며 생각했어요. 집에 가서 해양오염을 막는 일을 생각해보자. 어떻습니까? 근사한 동화책 같이 잘 감상하셨나요? 그럼 선생님이 이 프롬프트를 입력해서 실제로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과정을 예시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우가 그린 부산 해운대 바닷가의 풍경, 이렇게 한번 입력을 해서 생성을 해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생성이 되었고 마음에 드는 거를 클릭을 하면
이렇게 이미지가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고우의 그림체로 해운대 바닷가,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있는 모습을 고우의 그림체로 이렇게 표현을 잘 한 것 같습니다. 이렇듯이 내가 떠오르는 아이디어를 프롬프트만 입력해서 바로 이렇게 생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하는 사람이 어떤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사용하는지가 중요하겠죠. 만약 선생님이 가구 디자이너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리고 갑자기 아보카도 모양의 소파, 이런 아이디어가 떠올랐다고 칩시다. 원래라면 기존에는 선생님이 도화지를 꺼내들고 스케치를 하거나 이렇게 작업을 한다든지, 아니면 컴퓨터를 켜서 뭐 포토샵이나 다른 도구를 이용해서 작업을 해야 됐는데, 지금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바로 만들어 볼게요. 아보카도 모양의 소파. 네, 어떻습니까? 지금 생성된 것들이 있는데, 여기서 마음에 안 들면 또 다시 생성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마음에 드는 이미지가 나왔다 한다면 아보카도 모양의 소파를 이렇게 생성을 해서 제 아이디어를 이렇게 바로 이미지로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이미지뿐만 아니라 동영상도 만들 수 있습니다. 원하는 영상을 제가 프롬프트를 한번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영어로 입력을 해야 돼서요. 선생님은 귀여운 꼬마 돼지가 노트북 앞에 앉아서 선글라스를 끼고 코딩을 하고 있는 모습, 이런 식으로 프롬프트를 한번 입력해 봤습니다. 한번 어떻게 생성되는지 보겠습니다. 드디어 생성이 됐습니다. 한번 볼까요? 선생님이 지금 입력한 프롬프트, 귀여운 꼬마 돼지가 선글라스를 끼고 노트북 앞에서 코딩을 하고 있다. 어떻습니까? 영상의 품질도 상당히 좋고요. 선생님은 조금 놀라운 부분이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 이 돼지 선글라스에 노트북 화면이 비치는 것까지 이게 인공지능 이런 걸 생성을 해줬다는 거 정말 놀랍습니다. 아마 조만간에 내가 아이디어만 있으면 바로 컴퓨터 앞에서 생성 인공지능으로 영화 한 편도 뚝딱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공지능으로 노래도 만들 수 있습니다.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가사를, 우리 학교 교과 가사를 제가 이렇게 입력을 해봤고요. 노래 스타일을 이렇게 설정을 하면 됩니다. 프롬프트로. 선생님 프롬프트로 뭐 스쿨송, 학교 노래, 동요, 칠드런스 송, 그 다음에 좀 빠른 속도로 베리 패스트 템포, 그 다음에 분위기는 치어풀, 활기차고 희망찬 K-팝 스타일, 이런 식으로 일단 입력을 해봤는데 어느 정도로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열심히 인공지능이 작곡 중입니다. 거의 다 내가 작곡을 하면서 앨범 커버도 이렇게 인공지능이 알아서 이렇게 이미지로 만들어주는 것 같습니다. 작곡 완료됐습니다. 2곡이 완성이 되었고요. 마음에 들지는 모르겠습니다.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저기서 모여든 모두 다 만나서 뛰는 새로운 희망, 함께 만드는 더 즐거운 내 사는 행복한 이곳은 바로 너나 우리 함께하는 너무 뜨거운 태양 아닌 차디찬 바람이 우릴 막아도 함께하니까 분명 괜찮아. 한 걸음 또 한 걸음 영웅들이 여기 모여라. 우리 다 같이 하나 둘 나가보자. 먼 날 빛날 준비를 하는 곳 정말 즐거움이 움트는 너. 여기 모여라. 우리 다 같이 하나 둘 나가보자. 먼 날 빛날 준비를
즐거움이 움트는 영웅. 움트는 영웅. 선생님은 꽤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내가 상상만 하면 음악도 뚝딱 만들 수 있습니다. 좀 놀랍지 않나요? 선생님이 많이 놀라운 부분 중에 하나는 1년 전하고 지금하고 생성형 인공지능을 비교하면 엄청 많이 달라져 있고요. 지금도 하루하루가 다르게 계속 그 기술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성형 인공지능이 정말 좋은 것 같긴 한데 마냥 좋기만 할까요? 문제점은 없을까요? 그러면 그것에 대한 영상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선 영상에서 살펴봤겠지만 생성형 인공지능에도 문제점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생성형 인공지능한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쇳불도 당김에 빼라가 무슨 뜻이야? 라고 질문했는데 대답을 보면 서두르거나 무모하게 행동하지 말고 신중하게 생각하고 실행해야 한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쇳불도 당김에 빼라라는 속담의 의미가 이거 맞나요? 아니죠. 잘못된 정보를 주고 있습니다. 또 다른 예시를 볼까요? 이방원의 아들 이성계에 대해 알려줘. 일단 여기는 질문부터가 틀렸죠. 이성계의 아들이 이방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질문이 틀렸으니까 이거를 다르게 고쳐서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인공지능은 잘못된 정보를 주고 있습니다. 땡땡초등학교 5학년 1반 홍땡땡은 코 옆에 큰 점이 있어. 친구들이 재밌게 부를 수 있는 별명을 만들어줘. 그러니까 조금 나쁜 의도를 가지고 이런 또 생성형 인공지능을 사용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문제점으로 가장 크게 부각되는 것 중에 하나가 환각 현상인데 조금 어려운 말로 할루시네이션이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을 얘가 아주 뻔뻔하게 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사실이 아닌 정보를 인공지능이 그럴듯하게 진짜인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거짓 정보를 사실인 것처럼 생각하게 하고 다른 사람에게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줄 수도 있겠죠. 그럼 우리는 이런 생성형 인공지능 어떻게 사용을 해야 될까요? 제일 중요한 거는 알려준 내용이 믿을만한 내용인지 팩트체크를 반드시 해보셔야 됩니다.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만들어진 내용을 그냥 고지고대로 그대로 받아 써서 이렇게 활용을 하면 안 되고 다방면으로 조금 체크를 많이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만들어낸 생성한 정보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 있지는 않는지, 그리고 이 답변이 환각 현상으로 인해서 나온 답변은 아닌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 번 더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성형 인공지능을 비롯해서 이러한 인공지능을 사용할 때는 반드시 기준이 있어요. 아무리 좋은 도구라고 하더라도 생성형 인공지능을 범죄에 사용하거나 폭력적인 것에 사용하거나 나쁜 의도를 가지고 사용을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도구를 사용하기 전에 이렇게 5가지 정도 먼저 질문 한번 던져보도록 합니다. 먼저 부모님의 동의를 얻어서 인공지능을 사용하고 있는가? 생성형 인공지능 같은 경우 만 14세 미만, 즉 우리 명무초등학교 어린이들 모두 자기 혼자서 사용하고 싶다고 해서 사용할 수가 없어요. 부모님 동의를 얻어야 되고요. 그리고 인공지능이 알려주는 정보의 사실 여부를 확인했는가? 아까 말했지만 팩트체크 꼭 해야 되고요. 다른 사람의 사진이나 영상, 음악을 동의 없이 활용하고 있지 않는가? 이건 이제 초상권이나 저작권 관련된 거, 이것도 한번은 살펴봐야 되겠고, 다른 사람을 속이려고 사실과 다른 내용을 만들고 있지 않는가? 가짜뉴스를 만들다든지 딥페이크 기술로 나쁜 의도를 가지고 어떤 정보를 만든다든지 이런 것들을 한번 더 점검을 해봐야 되겠고요. 인공지능으로 만든 결과물에 특정 인종이나 성별, 대상에 대한 편견이 담겨 있지는 않는가 한번 살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인공지능이 말해준 거니까 괜찮아요 라고 생각하지 말고 반드시 이런 것들을 체크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체크를 해보도록 합니다. 이 생성형 인공지능에는 데이터 편향성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조금 어려운 말이기도 하지만 말 그대로 우리 인간한테는 어느 정도의 편견을 가지고 있어요. 인공지능은 인공지능이니까 당연히 편견 없이 정확하고 객관적일 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인공지능도 우리 인간의 편견조차 학습을 했기 때문에 내놓는 결과물들이 편견을 가진 결과물들이 있을 수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어떤 사회적 약자들에 대해서 상처를 줄 수도 있겠죠. 차별이 될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 볼게요. 한국어로 간호사 선생님이야. 이걸 영어로 번역을 했는데 she's a nurse 이런 식으로 번역을 했다라고 칩시다. 간호사인데 she라고 그러니까 여자라고 이렇게 단정지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의사 선생님이야를 he's a doctor 이렇게 남자라고 he라고 이렇게 지칭하는 거 보면은 이렇게 인공지능 번역해준 인공지능이 혹시라도 성별에 따른 편향성을 가지고 있지 않는가 이런 것들을 살펴봐야 되겠죠. 간호사, 의사는 성별과 관련이 없는 그냥 직업 중에 하나인데 이거를 여자, 남자로 구분지어서 했다.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보고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생성형 인공지능에게 이런 프롬프트를 입력했다고 칩시다. 성공한 큰 회사의 대표 이렇게 해서 생성해준 이미지가 이렇게 4개가 나왔어요. 성공한 큰 회사의 대표 성별이 다 어떻습니까? 4개 사진 모두 남자죠. 인종은 네 모두 백인입니다. 그리고 나이는 아마도 지금 사진으로 봐서는 50대 이상인 것으로 추측됩니다. 성공한 큰 회사의 대표는 50대 이상의 백인 남자뿐이다? 이것도 엄청난 편견이죠. 페이스북 지금 현재 메타 대표인 마크 주크버거는 26살에 회사를 설립했습니다. 50세 이상의 백인 남자가 아니죠. 또 리나 나이르라고 하는 샤넬 대표는 인도 출생이고 백인이 아니고 54세 여성입니다. 남자도 아니죠. 그래서 데이터가 편견을 가질 수도 있다는 거 그걸 꼭 체크를 해야 됩니다. 한쪽으로 치우친 결과 다양한 경우를 나타내주지 못한다. 즉 이 자료가 편향될 수 있다. 그래서 데이터 편향, 그 다음 정보 편향성이라고 하는 의미가 인공지능의 학습용 데이터가 사람이나 사회 속 편견과 같이 한쪽으로 치우친 생각이나 사고를 나타내는 것을 의미하고 이것은 사람들의 편견조차도 인공지능이 학습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공지능이 내놓은 결과물을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한번 비판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받아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자료 자체가 편견이 많거나 아니면 이 자료를 개발한 사람의 어떤 불순한 의도라든지 이런 걸로 인해서 일부러 편향된 자료를 이렇게 입력을 했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사회적인 편견이 가득한 결과물을 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회적 약자, 어린이, 노약자, 장애인들 이런 분들을 이렇게 배제해가지고 데이터를 낼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늑대의 이미지를 95% 강아지입니다. 이렇게 판별을 해버리면 거짓 정보, 또 이 거짓 정보로 인해서 또 다른 좀 큰 안 좋은 영향을 날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인공지능을 통해서 만약 면접을 본다. 근데 이 사람이 외모를 가지고 판단을 해서 우수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해고합니다.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해버리면 안 되겠죠. 개인이나 사회에 피해를 줄 수도 있습니다. 데이터 편향성은 항상 조심을 해야 되겠고요.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지고 해야 되는가? 만약에 우리가 개발자로 간다면 공정한 데이터를 충분히 모으고 줄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겠고요. 사용자, 우리는 대부분 사용자니까 사용자 입장에서는 데이터를 고지고대로 보는 게 아니고 편견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생각하면서 한 번쯤 비판적으로 그 데이터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생성형 인공지능의 의미 그리고 생성형 인공지능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그리고 생성형 인공지능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같이 살펴봤습니다. 혹시 이 사진이 무슨 사진인지 아십니까? 네, 아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이거는 러다이트 운동이라고 하는 장면을 이제 그림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러다이트 운동이 무엇이냐면 저희가 이제 1차 산업혁명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물건을 손으로 이렇게 제작을 하다가 증기기관이 개발이 되면서 공장에서 기계로 많은 물건을 빠르게 생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손으로 생산하는 거랑 기계로 생산하는 거랑 그 속도나 품질 면에서 차이가 엄청 많이 나겠죠. 그래서 기존에 손으로 물건을 만들던 사람들이 자기 일자리를 빼앗겼다고 화를 내면서 공장에 들어와서 이제 기계를 때려 부수는 운동입니다. 사실 지금 우리가 생각하기엔 저 사람들의 행동이 이해가 안 가기도 하고 저렇게 해봤자 어떻게 하겠나 이렇게 싶기도 하죠. 근데 실제로 이런 러다이트 운동이 실제로 최근에도 있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생성형 인공지능의 발전 속도가 너무 빨라서 6개월만 발전을 멈춥시다 라는 운동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당연히 그것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선생님이 지금 하고 싶은 말은
생성형 인공지능은 너무나도 빠르게 발전하고 있고 우리 생활에서 없어서는 안 될 요소로 계속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문제점이 많긴 함이지만 막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생성형 인공지능을 안 좋은 점이 많으니까 안 씁시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생성형 인공지능을 그 누구보다도 잘 이해해서 제대로 잘 써야 되겠죠. 선생님이 마지막으로 질문을 해보도록 할게요. 생성형 인공지능을 그러면 잘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 누구보다 내가 더 잘 사용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요? 초성 힌트 나갑니다. 바로 이거거든요. 생성형 인공지능을 잘 사용하려면 네, 맞습니다. 바로 상상력입니다. 상상력. 여러 가지를 상상을 할 수 있어야지만 다양한 프롬프트를 입력하고 원하는 결과물들을 다채롭게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상상력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상상력이 많아지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힌트는 이겁니다. 뭘까요? 설마 그거? 네, 맞습니다. 상상력이 많아지려면 공부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공부의 종류는 많지만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지금 열심히 우리 선생님들이 열심히 가르쳐주는 그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책도 많이 읽어야 되겠고 다양한 것도 여행도 하고 경험을 하고 체험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쌓이면 여러분들의 상상력이 생각주머니가 엄청 커질 겁니다. 상상력이 커진 친구들이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한다면 더 어마어마한 결과물들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여러분 이번 주 품따 주간에 선생님하고 재미있는 프로젝트 학습 잘 해나가시고요. 그리고 인공지능이나 이런 거 관련해서 선생님이 유튜브 채널에 이게 콘텐츠들을 올려놨으니까 혹시라도 궁금하고 관심 있는 친구들은 한 번씩 봐주면 좋을 것 같아요. 질문이 있으면 또 언제든지 5학년 1반 선생님한테 물어봐도 괜찮고요. 오늘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이만 오늘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미래를 품다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